여보, 또 낮잠이요. 아내 연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태수는 사랑채 마루에 누워 하품을 했습니다. 결혼 7년. 남편은 단 하루도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선대재산이 있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지만 연희는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노시기만 하면 재산이 점점 줄어들 텐데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박서방, 참 한량이지. 하루 종일 놀기만 하고 아내만 고생하는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한량 같은 남편에게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 7년간 잠들어 있던 남편의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오늘도 사랑채 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 연희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바느질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응? 태수가 눈을 반쯤 뜨고 대답했습니다. 점심 준비 도와주실 수 없어요? 아, 피곤하구려. 조금만 더 자면 안 되겠소? 에휴. 연희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결혼 7년. 이제는 익숙해졌어. 부엌에서 하인 복순이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할게요. 고맙네, 복순아. 연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어귀에서 양반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서방, 참 한량이지. 그러게, 하루 종일 놀기만 하고 집안 재산이야 있으니 먹고 살긴 하겠지만 저렇게 살면 나중엔 어떡하려고. 아내만 고생하는 것 같아 안 됐어. 마을 어귀를 지나던 연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우리 여보가 한량이란 걸. 집으로 돌아온 연희. 태수는 여전히 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응, 알았어. 태수가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저녁 진지 시간. 연희가 직접 차린 밥상 앞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여보, 왜? 내일 고을에 볼일 나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는 피곤해서. 다른 양반들은 다들 바쁘게 사시는데 연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밥을 먹고 난 후 연희는 마당에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연희는 남편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그냥 일하기 싫어하실 뿐이지. 그날 밤 연희가 잠든 후 태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사랑채 구석으로 갔습니다. 마루판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책들과 붓 그리고 먹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책을 펼쳤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의 멍한 눈빛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조대감, 오늘도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갔군. 태수는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썼습니다. 1시간 후 태수는 책을 다시 상자에 넣고 마루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가마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조대감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음흉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라. 조대감의 명령에 포졸들이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렀습니다. 양반들도 모두 나왔습니다.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2배로 오른다. 조대감이 선포했습니다. 두 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세금을 못 내면
땅을 빼앗겠다. 조대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은 조대감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자,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는구나. 며칠 후, 연희는 하인 복순이와 함께 장에 갔습니다. 곡식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서라. 포졸들이 연희를 둘러쌌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십니까? 너, 조대감 댁 은을 훔쳤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에서 은이 발견됐다. 따라와. 아니에요. 저는 훔친 적 없어요. 하지만 포졸들은 연희를 끌고 갔습니다. 복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마님, 연희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안채 마루 밑에서 은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있다. 증거다. 저건 제가 숨긴 게 아니에요. 변명 마라. 내 놈을 체포한다. 연희는 옥에 갇혔습니다. 복순이가 급히 달려와 태수에게 알렸습니다. 서방님, 큰일 났어요. 마님이 포졸들한테 잡혀가셨어요. 뭐라고? 태수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뒤져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희. 태수는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오. 안 돼. 죄인은 면회 금지다. 제발 한 번만.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들은 태수를 밀쳤습니다. 저리 가, 한량 자식. 태수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평소의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오간, 연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옆 간방에서 다른 죄수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누명 쓴 거요?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조대감이 한 짓이요? 어떻게 아세요? 조대감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없애요. 누명을 씌워서. 연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보는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한량이시니까.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또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조대감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조대감도 재판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죄인 연희를 데려와라. 연희가 끌려 나왔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조대감 댁 은 50냥을 훔쳤느냐? 아닙니다.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 은이 발견되지 않았느냐? 그건 누가 몰래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조대감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변명만 하는구나. 사또, 이 여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김사또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일단 옥에 가두고. 그때였습니다. 잠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김사또가 물었습니다. 저는 저 여인의 남편입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박서방, 그 한량? 조대감이 비웃었습니다. 한량이 재판에 무슨 일이냐? 나가라. 하지만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무죄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찾아내겠습니다. 크크크. 한량 주제에 증거를 찾겠다고? 웃기는군. 조대감이 크게 웃었습니다. 김사또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서방, 증거 없이는 어렵소. 태수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집만 되는구나.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흘,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안 돼. 조대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사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줬소. 사흘을 주겠소. 하지만 사흘 안에 증거를 못 찾으면 형을 집행하겠소. 감사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채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루판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7년간 기록한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조대감, 내 죄를 모두 여기 적어두었다. 장부에는 조대감이 저지른 온갖 비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뇌물 횡령, 백성 착취, 누명 씌우기. 7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멍한 한량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군.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밤을 틈타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승님, 문이 열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노영감이었습니다. 태수, 왔구나. 예, 스승님.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7년, 참 오래 참았다. 노영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대감이 선을 넘었습니다. 제 아내를 알고 있다. 내 아내가 옥에 갇혔다지. 스승님, 도와주십시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겠느냐? 넌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두지 않았느냐? 노영감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태수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다. 하지만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조대감의 비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노영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사람들을 모으겠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다음 날 밤, 태수는 조대감의 저택 근처로 갔습니다.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갔습니다. 평소의 태수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민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장부들을 뒤졌습니다. 여기 있군. 조대감의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불법으로 거둔 세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장부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이틀째 날, 노영감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조대감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대감의 악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언하면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한 백성이 두려워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책임진다는 겁니까? 당신은 그냥 한량 아닙니까?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정체는 내일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태수의 눈빛을 본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믿음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태수는 옥 앞에 갔습니다. 포졸에게 뇌물을 주고 잠깐 연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연희가 보였습니다. 여보, 연희, 여보, 미안해요. 제가 집만 되어서.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내일 재판이죠?
그렇소. 여보, 증거 찾으셨어요? 찾았소. 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내일 모든 걸 보게 될 것이오. 태수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차고 강인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남편을 다시 보았습니다. 여보, 눈빛이 달라졌어. 사흘째 되는 날, 재판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대감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 한량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크크크. 죄인 연희를 데려와라. 연희가 끌려 나왔습니다. 박서방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평소의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서방, 증거를 찾았소? 김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디 보자. 조대감이 비웃었습니다. 태수는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7년간 제가 기록한 조대감의 비리 장부입니다. 뭐? 조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조대감이 지난 7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수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불법 세금 징수, 뇌물수수, 백성 착취,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 씌우기. 거짓말이다. 네가 뭘 안다고. 조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아냐고요? 태수가 조대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조대감, 10년 전 저를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뭔 소리냐? 태수는 품에서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형조판서의 신표였습니다. 재판장이 술렁였습니다. 저건 형조판서 신표? 김사또도 눈이 커졌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본명은 박태수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박시원. 10년 전 형조판서였습니다. 재판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형조판서, 박서방이 형조판서였다고. 말도 안 돼. 연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방님이 형조판서. 조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시원, 네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10년 전 당신은 저를 역모로 몰아주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이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한량 행세를 하며 당신의 모든 죄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놈이. 10년 전 저는 당신의 비리를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졌습니다. 태수가 장부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7년치 증거가 있습니다. 김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정말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피해자 이름, 증인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김사또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이분들은 조대감에게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백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조대감에게 불법 세금을 강제로 냈습니다. 은 20냥을. 두 번째 백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대감에게 땅을 빼앗겼습니다. 억지로. 세 번째, 네 번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조대감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무죄도 증명하겠습니다. 태수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조대감 댁 하인의 증언서입니다. 뭐? 조대감의 명령으로 그 하인이 제 집에 몰래 은을 숨겼다고 증언했습니다. 태수가 증언서를 김사또에게 건넸습니다. 김사또가 읽어보니 정말 상세한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아내는 무죄임을 증명합니다. 재판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조대감이 누명을 씌운 거였구나. 역시 그랬어.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가 절 구해주셨어. 김사또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 죄인 연희는 무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그리고 조대감, 김사또가 조대감을 노려봤습니다. 내 죄가 명확하다. 불법 세금 징수, 뇌물수수, 백성 착취, 무고. 아니다. 나는. 여봐라. 조대감을 당장 체포하라. 포졸들이 조대감을 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조대감이다. 감히.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조대감은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악당이 드디어 잡혔어. 박서방. 아니, 박 판서님 만세. 재판이 끝난 후 태수는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희, 여보. 연희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형조 판서셨어요? 그렇소. 그럼 7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소. 지키기 위해서? 조대감이 저를 찾고 있었소. 만약 제 정체가 들키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소. 태수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량 행세를 했소. 7년 동안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그럼 제가 여보를 무시할 때도 쓸모없다고 할 때도 괜찮았소. 당신이 안전하다면. 여보, 연희가 태수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요. 미안한 건 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와 연희는 사랑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주세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좋소. 태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28배 나이로 형조 판서가 되었소. 역대 최연소였지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소.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조대감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저를 시기했소. 그리고 저는 그들의 비리를 발견했소. 그래서 탄핵하려 했소.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소. 오히려 제가 역모로 몰렸지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자객들이 왔소. 저를 죽이려고 간신히 도망쳤소. 스승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죽은 것으로 위장했지요. 그래서 이 마을로. 그렇소. 7년 전 이 마을에 숨어들었소. 선대 재산이 있다는 평범한 양반으로 위장하고 한량 행세를 하며 조대감의 비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연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년.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았소. 당신이 있었으니까.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박태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박서방이 형조 판서였대. 7년 동안 한량 행세한 거였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는데 미안하네. 마을 사람들이 태수댁 앞에 모였습니다. 판서님, 정말 감사합니다. 조대감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태수는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김사또가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박 판서님,
사또날이 두 사람은 사랑채에 앉았습니다. 조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박 판서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다시 복직하기를 원하신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조 대감뿐만 아니라 다른 권력자들의 비리도요. 김사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판서님께서는 돌아가겠습니다. 한양으로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겠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 나는 한양으로 가야겠소.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미안하오. 편하게 살자고 했는데. 아니에요. 연희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는 형조판서잖아요.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7년 동안 여보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여보를 응원할 차례예요.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갈게요. 한양에. 정말이요? 네. 우리 함께 가요. 태수가 연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 달 후 태수와 연희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인 복순이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판서님, 몸 건강하세요. 한양 가서도 잘 지내세요. 우리 잊지 마세요. 태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7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량 행세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더 감사하지요. 노영감도 나왔습니다. 태수야, 스승님,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라. 예, 스승님. 태수는 스승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가는 길, 연희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한양 가면 힘들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괜찮소. 왜요? 당신이 있으니까.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연희도 웃었습니다. 여보, 저는 여보가 형조판서든 한량이든 상관없어요. 여보는 제 남편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태수는 말을 멈추고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연희. 저야말로요,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몰아 한양을 향해 갔습니다. 며칠 후 태수와 연희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 앞에는 관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판서님, 돌아오셨습니까? 10년 만입니다. 태수는 관복을 입고 다시 형조판서로 복직했습니다. 첫 업무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7년간 모은 증거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비리를 밝히겠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 대감뿐만 아니라 다른 권력자들의 비리까지 드러났습니다.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박 판서님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몇 년 후 태수는 형조판서로서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연희는 태수 곁에서 조용히 남편을 지켰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한양관아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7년 동안 한량 행세한 거 후회 안 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했소. 왜요? 당신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진짜 백성들의 삶을 알게 됐으니까. 태수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판서로 살았다면 백성들의 고통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7년 그들과 함께 살면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됐지요. 여보, 그래서 이제 더 잘할 수 있소. 진짜 백성을 위한 판서가 될 수 있소. 연희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멋있어요.
고맙소, 연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박태수와 연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7년간 한량으로 살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나라를 지키는 형조판서였다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아내를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 진짜 영웅은 화려한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태수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는 것도 용기입니다. 박태수는 7년을 참았습니다. 한량 행세를 하며 세상의 무시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로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